혜정아, 너 혜정이 맞지? 50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혜정은 숨을 삼켰어요. 딸의 결혼식장 복도, 반짝이는 조명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보는 이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사람처럼 보였죠. 그 순간 혜정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부른 이름이 오랜 시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를 순식간에 흔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왜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혜정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무너질 듯 아파졌을까요? 이야기는 그날 몇 시간 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작은 손길이 오늘을 특별하게 바꿔줄 거예요. 호텔 정문 앞에서 차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혜정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높은 유리 외벽이 오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는 이미 한복과 정장이 뒤섞인 하객들로 북적였고 아침 햇살이 유리 외벽에 부딪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구까지 깔린 자줏빛 카펫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이 먼저 내려서 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천천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정문을 통과했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아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위쪽에는 커다란 조명이 매달려 있었고 수백 개의 크리스탈 조각이 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대형 꽃 장식이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안내 표지판을 따라 걸었어요. 복도는 넓고 길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한쪽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옆홀도 오늘 결혼식인가 봐요. 경호원까지 있어. 대단한 집안인가 봐.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혜정은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보았어요. 복도 끝, 옆홀 입구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자세가 곱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경호원들 같았습니다. 그 옆으로 서류를 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연달아 터졌어요. 밝은 빛이 복도까지 번져왔습니다. 플래시 빛 사이로 사람들 틈 너머로 한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진회색 정장이었습니다. 어깨 선이 고닫고 짧게 정돈된 머리카락은 플래시 빛을 받아 희미하게 윤기가 났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홀 안쪽으로 들어가자 경호원들이 좌우로 살짝 비켜섰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어요.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혜정은 아주 오래전에 본 풍경 하나가 번쩍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다가도 금세 흩어져 버리는 오래된 여름 햇살 같은 잔상이었어요. 그때 복도 어딘가에서 바람이 미세하게 일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무언가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향기였습니다. 나무와 풀 냄새가 어우러진 듯 하면서도 오래전에 맡아본 적 있는 향수 같기도 했어요. 짙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희미해서 정말 맡은 게 맞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혜정은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향기는 이미 공기 속으로 흩어져 사라진 뒤였습니다. 뭐였지? 혜정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선이 저절로 그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유를 설명할 순 없지만 그곳이 마음 한구석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그래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잠깐. 혜정은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서늘했어요. 저 뒷모습을 보는 순간 느꼈던 감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았지만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홀 이쪽이에요. 가요. 수진이 혜정의 팔을 잡았어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어딘가 무거웠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자꾸 일었습니다. 혜정은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직원 안내를 따라 로비 중앙을 지나가던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기자들 같은 사람들이 장비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죠. VIP 도착하신다는데? 오늘 그룹 회장님도 오신대. 같은 층에서 피로연 하신다던데? 스태프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혜정은 무심히 고개를 돌렸다가 곧 다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한 번 더 뛰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떨림이었습니다. 예식장 홀에 들어섰어요. 내부는 넓고 밝았습니다. 천장에서 따뜻한 조명이 내려오고 있었고 부드러운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혜정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조금 전 본 그 뒷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곧은 어깨, 천천한 걸음, 그리고 스쳐 지나간 희미한 향기. 왜 그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장모님, 물 가져다 드릴까요? 도윤이 다가와 물었어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긴장해서 그래. 도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혜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어수선한 걸까요? 혜정은 시선을 앞으로 향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그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다가 혜정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었을 텐데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혜정은 시선을 떨구었다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식장으로 오는 길이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나눴던 대화였어요. 햇살이 앞 유리에 잔잔하게 부딪히던 때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려왔습니다. 엄마, 저 늘 생각해요. 엄마 인생이요. 엄마는 평생 우리한테만 다 쏟으셨잖아요. 본인 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저는 엄마 인생도 언젠간 보상받을 거라고 믿어요. 늦더라도 분명히. 그 말이 그때는 그냥 위로처럼만 들렸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슴을 콕 찌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인생도 언젠간 보상받을 거라고 믿는다던 수진의 목소리가 복도 소음 사이로 다시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가자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천천히 신부 대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을 열자 안쪽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방 전체를 밝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커튼은 반쯤 젖혀져 있었고 창가에는 백합과 안개꽃이 섞인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레이스 소매가 팔목까지 내려와 있었고 헤어 담당 직원이
면사포를 조심스럽게 매만지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수진이 거울 너머로 혜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웃으면 그랬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뻐. 혜정은 딸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레이스 천의 섬세한 질감이 손끝에 닿았어요. 떨려요, 엄마. 다리가 후들거려요. 괜찮아. 엄마도 결혼식 날 그랬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긴장하면 손부터 차가워지는 게 혜정을 닮았습니다. 대기실 안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웨딩 플래너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지시를 내리고 사진사가 들어와 수진의 모습을 몇 컷 담고 금세 나갔습니다. 혜정은 딸 곁에서 이것저것 챙겼어요.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려 밟히지 않는지 확인하고 부케가 테이블 위에 제대로 놓여 있는지 살폈습니다. 물 마실래? 아니요. 화장실 가고 싶어질까봐. 그래도 입술은 축여야지. 혜정은 물을 조금 따랐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수진이 거울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혼잣말 같은 목소리였어요. 혜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거울 속 수진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눈물로 지우고 싶은 날이 아니니까요. 혜정은 조용히 말했어요. 응, 좋아했을 거야. 정말. 혜정은 말없이 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엄마가 대신 할게. 아빠 목까지.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손끝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때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어요. 신부 어머님, 본식 30분 전입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기실은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은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얼굴에 내려앉았죠. 하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플래시 속으로 스쳐 지나간 뒷모습, 경호원들 사이에 서 있던 그 사람, 향기인지 바람인지 모를 아주 희미한 공기의 흔적, 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 어딘가에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겠지. 옆홀 귀빈인가 보지. 그저 우연이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생각은 물처럼 다시 그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왜 이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은 표정을 정리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우리 딸 시집 보낸다 생각하니까 그냥 감회가 새롭네. 혜정이 웃자 수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 울면 안 돼요. 화장 번져요. 안 울어. 정말 기쁜 날인데. 혜정은 다시 딸에게 다가가 면사포의 작은 접힌 부분을 살살 폈습니다. 이렇게 딸 곁에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눈앞에 할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아까의 그 기묘한 감각이 잠깐은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 한편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 있는 아주 작은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무게. 혜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딸의 결혼식이다. 내가 흔들리면 안 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가슴 한쪽에 남은 어수선함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함은 사실 전날 밤부터 은근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혜정은 25평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형광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쪽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거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수진이가 시집을 갑니다. 혜정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마디마디 주름이 깊어진 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손이 예쁘다는 말을 종종 들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 되었습니다. 8년 전 남편이 떠났어요. 위암 판정을 받고 1년 반을 버티다가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날 남편은 혜정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수진이 잘 부탁해. 그 말이 유언이 됐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지금 이 25평짜리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혜정은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돌아오는 생활이 몇 년이나 계속됐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일찍 독립했어요. 대학도 스스로 학비를 벌어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던 시절 민준이는 말없이 생활비를 보탰어요.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고 거기서 만난 여자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오늘 저녁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엄마, 내일 못 가서 미안해. 애가 열이 나서. 괜찮아. 애가 먼저지. 수진이한테는 내가 말해둘게. 사위 될 사람한테 잘해. 좋은 사람이라며. 응, 알았어. 짧은 통화였습니다. 민준이 목소리가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혜정은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내일 입을 한복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어요. 새하얀 저고리에 연분홍색 치마. 비단 특유의 은은한 광택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사위 도윤이가 대여해준 한복이었어요. 처음에 혜정은 사양했습니다. 굳이 이런 좋은 걸 빌릴 필요 없다고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은 엄마가 제일 예뻐야 해요. 그 말에 혜정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 한쪽 장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이불 보자기 아래에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뚜껑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어요. 혜정은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천천히 쓸어냈어요. 낡은 나무 결이 드러나면서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은근히 스며 올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찍은 작은 사진 몇 장, 이사 때마다 버리지 못했던 손편지 몇 통, 대부분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도 가물가물해진 것들이었어요. 가장 아래에는 바랜 편지지 한 장이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쓴 글씨체 같았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펼쳐보지 않았어요. 아니, 펼쳐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열어볼까? 손끝이 편지지를 스쳤습니다. 힘이 들어갔다가 곧바로 빠져나갔어요. 그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아주 오래전 22살의 여름. 그 여름이 아주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기억이 아니라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본 것처럼. 혜정은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이불 보자기로 덮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딸 결혼식이야. 옛날 생각할 때가 아니지.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내일 결혼식에서는 남편이 신부 입장길을 함께 걸었겠지요. 딸의 손을 잡고 긴장한 얼굴로. 남편은 분명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없습니다. 혜정 혼자 걸어야 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혜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고 좋은 사람 곁에서 오래오래 웃으며 살았으면. 그 생각만 하다가 혜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변함없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고요한 밤속에 똑딱거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혜정은 지금 이 호텔 복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다시 마주서게 될 거라는 걸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본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신부 대기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어요.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려는 길이었습니다. 대기실 안이 사람들로 붐벼서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기실 안의 분주함과는 다른 공기였어요. 크림색 벽지 위로 따뜻한 톤의 간접 조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짙은 보라색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두꺼운 카펫이라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아서 발밑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복 구두의 굽이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카펫에 뭔가 걸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오른쪽 구두의 굽 자체가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뒤꿈치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혜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벽 가까이 다가가 몸을 지탱하며 허리를 숙였어요. 오른쪽 구두를 살펴보았습니다. 굽과 바닥창 사이의 접착 부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반쯤 들떠 있었습니다. 오래된 구두라서 그런 모양이었죠. 장롱 깊숙이 넣어뒀다가 오랜만에 꺼내 신은 구두였습니다. 아, 하필 오늘. 혜정은 손가락으로 굽을 눌러봤어요. 꾹 누르면 붙는 것 같았다가 손을 떼면 다시 벌어졌습니다. 임시 방편으론 어림없었어요. 어떡하지? 본식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두를 바꿔 신을 시간도 구두를 고칠 시간도 없었어요. 이대로 걸어야 했습니다. 굽이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있었죠. 혜정은 조심스럽게 일어섰어요. 오른쪽 발에 무게를 덜 싣고 왼쪽 발로 중심을 잡으며 서려고 했습니다. 균형이 흔들렸어요. 벽에 손을 짚어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 규칙적이고 빠른 걸음, 카펫 위를 밟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앞뒤로 서 있었어요. 그 사이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회색 정장. 아까 로비에서 그리고 복도에서 스쳐본 그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5m, 7m 정도의 거리였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아직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조명이 역광이어서 얼굴 윤곽이 흐릿했어요. 남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혜정 쪽을 보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십니까?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한 건지, 남자가 직접 말한 건지, 혜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저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몸이 이렇게 굳어버리는 걸까요? 선생님, 이쪽입니다. 경호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진회색 정장의 남자에게 말했어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선을 돌렸습니다. 혜정에게서 눈을 떼고 반대편 복도 쪽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 움직였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혜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아직 벽에 짚어져 있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저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 아까 로비에서 뒷모습을 봤을 때와는 달랐어요. 지금은 더 가까웠습니다. 얼굴은 못 봤지만 거리가 달랐어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어딘가 익숙한 울림처럼 느껴졌죠. 혜정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해야 했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복도 저편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본식이 곧 시작됩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혜정은 정신을 차렸어요. 구두를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다시 허리를 숙여 굽을 눌러봤어요. 꾹 누른 채로 발에 힘을 줬습니다.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조심히 걸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오른발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실었습니다. 굽이 버텨주었어요. 한 걸음, 괜찮았습니다. 두 걸음, 아직 괜찮았어요. 혜정은 본식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아까 그 사람, 왜 말을 건 걸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질 뻔한 걸 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완전히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무언가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본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홀에 원형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12개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작은 꽃 장식이 놓여 있었고 유리잔들이 천장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건배를 외치는 소리도 섞여 들렸습니다. 홀 안에는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웨이터들이 테이블 사이를 누비며 접시를 나르고 있었어요. 무대 쪽에서는 신랑 신부의 어린 시절 사진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수진이가 초등학생 때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앞니가 빠진 얼굴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운동장에 서 있는 모습. 그 옆에 우리 수진이의 7살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귀엽다. 완전 똑같네. 지금이랑. 혜정은 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저 사진을 찍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수진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남편이 카메라를 들고 몇 번이나 다시 찍자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지쳐서 투정을 부렸던 것도 기억났어요. 그 남편은 이제 없습니다. 혜정은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어요. 신부 어머니 자리는 무대가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옆에는 도윤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진주 귀걸이를 한 여자였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품이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좋은 아들 키우셨어요. 혜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저희 아들이 복이 있는 거죠. 수진 씨 같은 며느리를 만났으니. 도윤의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혜정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눈빛이 참 따뜻했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테이블 위에는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입맛이 없지는 않았지만 왠지 많이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혜정은 구두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아까 복도에서 굽이 벌어진 뒤로 조심조심 걷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본식 때는 버텨줬어요. 신부 입장길을 걸을 때도 딸의 손을 잡고 걸을 때도 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로연 내내 이렇게 신경 쓸 수는 없었어요. 발을 움직일 때마다 굽이 흔들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어요. 잠시 후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조금 풀어져 있었고 셔츠 카라도 약간 구겨져 있었어요. 바쁘게 움직인 흔적이었습니다. 장모님, 도윤아. 왜? 이거요. 도윤이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뭐야? 혜정은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아까 복도에서 구두굽이 불편해 보이셔서요. 피로연 시작하고 잠깐 빠져서 호텔 매장에서 급하게 구해왔어요.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혜정은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단정한 검정색 구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굽이 낮고 편해 보이는 디자인이었어요. 이걸 언제 준비했어, 도윤아? 고맙다. 혜정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다 챙길게요, 장모님. 도윤이 웃었어요. 피곤함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지만 웃음은 밝았습니다. 혜정은 이 젊은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 결혼식 날인데 장모의 구두를 신경 쓰는 사람. 피로연 중간에 빠져나가서 구두를 사오는 사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사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 좋아했을 거예요. 수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정은 구두를 갈아 신어봤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사이즈가 딱 맞았습니다. 훨씬 편했어요. 발이 편해지니까 몸 전체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잘 신을게. 네, 장모님. 도윤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홀에 엄청 큰 결혼식 하나 봐요. 중년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수다스러운 톤이었습니다. 그쪽 경호원이 몇 명이야? 재벌인가? 글쎄, 대단한 집 같던데. 아까 로비에서 봤는데 카메라가 엄청 많더라고. 누구 아들이래? 몰라. 근데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라. 우리 쪽이랑. 하객들 사이에서 옆홀 얘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혜정은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재벌 집안 결혼식. 그래서 아까 경호원이 그렇게 많았던 거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죠. 여보, 엄마 구두 갖다 드렸어? 수진이 다가왔어요. 한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응, 방금. 도윤이 대답했어요. 고마워. 엄마, 발 괜찮아요? 응, 괜찮아. 사위가 잘 챙겨줬어. 수진이 도윤의 팔을 잡으며 웃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혜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저렇게 웃는 걸 본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이 아프고 나서 수진이는 많이 웃지 않았어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학도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만 했습니다. 웃을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수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혜정의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무언가가 쓸렸어요. 딸을 보내는 마음. 이제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살짝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죠. 그때 피로연장 입구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혜정은 저도 모르게 그쪽을 보았습니다. 입구 너머 복도가 보였어요. 천장의 조명이 복도 쪽까지 희미하게 닿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경호원 같았습니다. 그 사이로 진회색 옷을 입은 누군가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입구 프레임을 스치듯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습. 경호원 하나가 몸을 기울여 말을 건네는 듯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정의 시선이 그쪽에 고정되었어요. 남자가 걸음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았어요. 이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입구의 조명과 복도의 조명이 달랐어요. 복도 쪽이 더 어두웠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착각이었을까요? 거리가 있어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잠깐 이쪽을 본 것일 수도 있어요. 피로 연장이 시끄러워서 소리에 고개를 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죠. 남자가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 움직였어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카페 때문이었을 거예요. 혜정은 숨을 내쉬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상하다. 왜 저쪽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걸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옆홀 결혼식 하객이겠지요. 재벌 집안 사람일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만약 저 사람이 정말 회장님이라면? 그럼 왜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고개를 들고 있었죠. 엄마, 왜 그래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응? 아니, 아무것도. 어디 봤어요? 아니야. 그냥 사람들 지나가길래. 혜정은 웃어 보였어요.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혜정은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 자리 잡은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감각이었어요. 마치 잊어버렸던 이름 하나가 혀끝에서 맴도는 것 같은 답답함이랄까요? 피로연이 한창이었습니다. 혜정은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테이블 사이를 걸으며 얼굴들을 마주했습니다. 아는 얼굴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한 중년 여자가 혜정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 다니던 회사 동료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딸이 참 예쁘네요. 어머님 젊으셨을 때 닮았겠어요. 에이, 저보다 훨씬 예뻐요. 악수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날이네요. 행복하시겠어요. 축하의 말들이 이어졌어요. 혜정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진사가 다가와 기념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하객 몇 명과 함께 서서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이 잠깐 부셨습니다. 웃어야 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잠시 쉬려고 테이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옆 홀 쪽에서 음악이 들려왔어요. 클래식 연주였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어우러진 부드러운 선율이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이쪽 홀에서 틀어주는 가요 반주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쪽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혜정은 피로 연장 입구 근처를 지나갔어요. 입구 옆에 큰 유리문이 있었습니다. 홀과 복도를 구분하는 유리문이었어요. 투명한 유리 너머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순간 유리에 무언가가 비쳤어요. 혜정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유리문에 복도의 모습이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진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혜정은 유리문을 통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직접 바라본 게 아니라 유리에 비친 상을 본 거였습니다. 묘한 느낌이었어요. 거울처럼 좌우가 뒤집힌 모습. 남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반대편 복도 쪽에 서 있었어요.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든 사람 같았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유리문 쪽을, 이쪽을. 혜정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빛의 각도 때문인지 유리의 반사 때문인지 윤곽만 보이고 세부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선은 느껴졌습니다. 저쪽에서 이쪽을 보고 있다는 느낌.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1초, 2초. 남자가 시선을 돌렸어요. 다시 옆 사람에게로. 그리고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혜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 감정은 뭘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쾌한 건지 두려운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혜정은 알 수 없었죠. 그냥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홀에서, 이 호텔에서, 이 감각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장모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정은 몸을 돌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아,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잠깐 앉으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도윤이 재빨리 움직여 물을 가져왔어요. 혜정은 물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고마워, 도윤아. 천천히 드세요. 혜정은 자리에 앉았어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몸 안에서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신부 입장 시간이었습니다. 본식장 입구에서 혜정은 수진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문 너머로 홀 안이 보였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무대 위에는 꽃으로 장식된 아치가 세워져 있었어요. 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긴장돼요, 엄마.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면사포 너머로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걸으면 돼. 혜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넘어지면 어떡해요? 안 넘어져. 엄마가 잡고 있잖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혜정도 긴장되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 길을 걷는 것, 딸의 손을 잡고 걷는 것, 신랑에게 딸을 넘겨주는 것, 이 모든 게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이 자리는 남편의 자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어요. 혜정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부터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가 잠깐 섞였다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어요.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어요. 피아노 전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음악이 홀 전체에 퍼졌습니다. 낯익은 선율이었어요. 단발머리, 혜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장면이 물결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여름 둘만 알고 있던 오래된 레코드 가게에 선풍기 바람이 바늘 끝에 쌓인 먼지를 흩날리고 LP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가 말했었죠. 이 노래 너랑 들을 때 제일 좋아. 혜정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다음 주 같은 날에 다시 와서 하숙생을 함께 듣자고. 기억은 그곳에서 툭 끊겼습니다. 혜정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뛰고 있었어요. 혜정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수진이 면사포 너머로 속삭였어요. 이 곡 엄마가 젊을 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골랐어요. 혜정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어요. 신부 입장하는 길이 앞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하얀 천이로 꽃잎이 흩뿌려져 있었어요. 양쪽에서 하객들이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딸의 팔을 잡고 걸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음악이 계속 흘렀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앞만 바라보려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쪽만 보면 됐어요. 앞만 보고 걸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저절로 옆으로 향했어요. 본식장 입구 근처였습니다. 복도와 연결된 공간,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진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서 있었어요. 복도 쪽에, 문틈 사이로 보이는 위치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어요. 1초도 되지 않는 순간 남자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하지만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있었고 조명이 달랐고 혜정의 시야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살짝 굳어진 것 같았어요. 눈빛에 무언가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뭐지? 혜정의 발이 한 박자 느려졌어요. 현실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홀 안의 소리가 멀어지고 음악 소리가 커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 저 사람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인가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혜정은 시선을 앞으로 돌렸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딸의 결혼식이에요. 입장하는 길을 걸으며 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혜정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만 보았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버질로드 끝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앞에 서 있었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혜정은 딸의 손을 놓았어요. 수진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해. 혜정은 도윤에게 작게 말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혜정을 돌아보았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응.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떨렸습니다. 겨우 자리에 앉았어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눈맞춤, 저 사람의 얼굴, 음악이 울릴 때 번쩍 스쳤던 감각, 전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혜정은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어요. 무대 쪽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혜정은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피로연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홀 안의 웅성거림도 서서히 잦아들었어요. 혜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금방. 홀을 나서자 복도는 한결 고요했습니다. 낮엔 북적이던 곳인데 지금은 어스름한 조명 아래 길게 비어 있었죠. 혜정은 로비 쪽 벽에 기대섰습니다. 대리석의 차가움이 한복 너머로 전해졌어요. 심장이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느꼈던 그 시선이 머릿속 깊은 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숨을 고르려 눈을 감는 순간 멀리서 신발 굽소리가 규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 그 사이 진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혜정은 몸서리치는 듯 멈춰 섰어요. 남자가 스쳐 지나가려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잠깐 멈춘 듯 했어요. 놀람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남자의 눈빛 안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때 경호원 하나가 무전기로 짧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 완료됐습니다. 회장님, 그 한 단어가 혜정의 심장을 무겁게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그저 낯선 하객이 아니라는 걸 순간 본능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찰나 후 그는 다시 시선을 돌려 경호원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혜정은 한동안 숨을 내쉬지 못했습니다. 등 뒤 벽에 기대어 손을 짚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떨렸죠. 엄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수진과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혜정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긴 하루였나 봐. 금방 나아질 거야. 피로 연장으로 돌아가며 혜정은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그 여름을 나는 아직 놓지 못했나 봐. 그리고 그 사람도. 호텔 복도는 고요했어요. 하객들이 대부분 떠나고 발소리도 웅성거림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낮 내내 웅성거리던 소리는 사라지고 멀리서 음악만 아주 작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돌아가려고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유리창에 복도 조명이 반사되어 혜정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복도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앞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혜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오늘 하루 종일 멀리서만 보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경호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서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몇 걸음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혜정은 숨을 멈췄어요.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됐어요. 그냥 지나치면 됐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죠.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혜정이 맞지? 혜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이름, 오래전에 묻어버린 이름,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만 부르던 이름. 그 이름이 지금 이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혜정은 몸이 굳어버렸어요. 숨을 쉬어야 하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한 발 다가왔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다가오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한 발 옮기는 망설이는 움직임이었어요. 나야.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무언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남자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이름. 혜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부르지 마세요.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손이 옷자락을 움켜쥐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혜정아. 남자가 다시 불렀어요. 목소리에 무언가 간절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혜정이 조금 더 크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무슨 말을 하려 했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말을 하다가 멈추고 다시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혜정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 잊으려고 했던 것, 평생 꺼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날 혜정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나 3시간이나 기다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혜정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어요. 남자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 왔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연락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 혜정의 손이 옷자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0년 전 그날이 스쳐 지나갔어요. 뜨거운 여름 햇살, 약속 장소의 나무 그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나는 그날 이후로 말이 끊겼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한 발 내딛다가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열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어요. 혜정은 몸을 돌렸습니다. 가세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그냥 가세요. 혜정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거의 뛰다시피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남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혜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모퉁이를 돌아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화장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혜정 혼자였어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 위에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혜정은 세면대를 양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숨을 쉬려 했어요.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50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잊으려고 했던 기억,
지우려고 했던 감정, 모든 게 다시 밀려왔습니다. 혜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세월이 새겨진 눈가, 예순이 넘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픈 걸까요? 혜정은 눈을 감았다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도 왜 이렇게 아프지?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혜정은 찬물을 틀었어요. 양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았어요. 종이 타월로 얼굴을 닦아내고 거울을 다시 보았어요. 눈은 여전히 붉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춰 있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혜정은 거울 속 자신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한복 옷깃을 가다듬었어요.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혜정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무거운 발걸음으로 피로 연장 쪽을 향했어요. 가슴 속에는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상처. 오늘 다시 터져버린 상처. 혜정은 앞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어요. 딸의 결혼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혜정은 떨리는 다리로 계속 걸었습니다. 혜정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방금 전 화장실에서 울었던 흔적을 지우려고 애썼지만 얼굴은 여전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가도 아직 뻑뻑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피로 연장 쪽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돼요. 저기까지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혜정아.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혜정은 걸음을 멈췄어요. 몸이 굳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못했어요. 나는 그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끊겼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이어졌습니다. 가고 있었어. 혜정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복도를 채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 몇 걸음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완전히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어깨 너머로 희미하게 남자의 형체가 보였어요. 혜정의 입술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도연 씨?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소리였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남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고든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혜정은 시선을 다시 앞으로 돌렸어요. 다리에는 힘이 풀리기 시작했죠. 더 이상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복도 한쪽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혜정은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벤치에 거의 무너지듯 앉았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혜정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었어요. 떨림을 감추려 했지만 손가락이 서로 꼬여 들어갔어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굳기 시작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숨이 얕아졌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혜정 앞에서 멈췄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갈라져 있었어요.
나도 너한테 가려고 했어. 혜정의 손가락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오래 참고 눌러왔던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이 옆구리에서 쥐어졌어요. 손등에 핏줄이 떠올랐습니다. 50년 동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혜정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혜정을 내려다보았어요. 하지만 혜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혜정이 작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이 끊겼어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다물어졌어요. 복도 저편에서 하객 몇 명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발소리. 금방 멀어져 갔어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도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큼은 오래전에 보았던 눈과 닮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 같았습니다. 5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혜정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연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보았어요. 한참 동안 복도의 조명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밖에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창문에 반사된 불빛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아직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오해가 서서히 무너지고 50년의 상처가 드러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혜정은 불을 켜지 않았어요.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거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냉장고에서 윙하는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혜정은 한복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거울 앞에서 물을 틀어놓고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호텔 복도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혜정이 맞지?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신이 내뱉은 말도 떠올랐죠. 나 3시간이나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말. 나는 그날 가고 있었어. 혜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잠시 후 혜정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걸어갔어요. 장롱 앞에 섰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죠. 이불 보자기 아래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혜정은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뚜껑에 손을 얹었어요. 숨을 고르며 잠시 그대로 있었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빛바랜 사진 몇 장, 접힌 편지 몇 통, 작은 가죽 케이스. 혜정의 시선이 맨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에 머물렀습니다. 22살의 혜정이 웃고 있었어요. 단발머리에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그 옆으로 누군가의 어깨가 보였습니다. 사진이 잘려 있어서 얼굴은 없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손을 뻗어 사진을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못하겠죠.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혜정은 급하게 뚜껑을 닫았죠. 서랍에 넣고 밀어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숨을 내쉬었어요.
50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였죠. 하지만 오늘 그 문이 열렸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순간 더 이상 닫아둘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상자를 열어야 해요.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이 밤을 견디고 있는 건 나뿐일까요? 어쩌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같은 밤을 보내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혜정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상의는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어요. 와이셔츠 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스탠드 불빛만 켜둔 상태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어요.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죠.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호텔 복도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혜정의 목소리였죠. 나 3시간이나 기다렸어요. 결국 안 왔죠.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50년 전 그 여름, 약속 장소, 그날도 집을 나서려고 현관까지 갔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아버지가 문 앞을 막아섰죠. 그 여자 만나면 이 집 아들 아닌 줄 알아라. 그 말에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가려고 했어요. 정말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문턱 하나를 넘지 못했죠.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에 오래된 지갑이 있었죠. 수십 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쪽 칸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2살의 혜정이 웃고 있었죠. 단발머리에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어요.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오늘 본 혜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50년 전과 같은 눈빛이었어요. 사진 속 혜정과 오늘의 혜정이 겹쳐 보였죠. 도연은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그날 가려고 했어.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50년이 흘렀죠. 도연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여태껏 수없이 잊으려 했지만 잊은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같은 밤을 보내고 있을까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도연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오늘 복도에서 말하고 싶었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말아야 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재의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오래된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죠.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연락은 도연 쪽에서 왔어요. 결혼식이 끝난 지 이틀 뒤였죠. 비서의 전화였지만 목소리 끝에 묻어있는 떨림은 도연의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만나야 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혜정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날 나도 너한테 가려고 했어. 도연이 낮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집안에서 큰일이 터졌었어. 아버지랑 계단에서 실랑이가 났어. 혜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까지만 말할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날 얘기를 다 꺼내면 너한텐 변명으로밖에 안 들릴 것 같아. 말이 거기서 끊겼죠. 혜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커피잔만 내려다 보았어요. 뭔데요? 목소리가 작았죠. 무슨 일이었는데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다물어졌어요.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죠. 혜정의 손가락이 커피잔 위에서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50년이에요. 혜정이 작게 말했죠. 50년 동안 나는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해질 무렵까지 서 있다가 마지막 버스 끊기기 전에 혼자 돌아갔어요. 그 뒤로 연락 한 번 없었죠.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정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혜정이 말을 끊었죠. 입술을 떼다가 멈췄습니다. 도연은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나도 할 말이 많아. 그런데 지금은 말이 끊겼어요. 혜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의 눈을 바라보았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5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혜정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가봐야겠어요. 의자에서 일어났죠. 도연도 일어났습니다.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나가지 않았죠.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혜정은 가방을 들었어요. 카페 문 쪽으로 걸어갔죠.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정이 인도 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혜정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어요. 두 잔 모두 거의 손대지 않은 채였죠.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갈 수 없었는지.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다음에는 말해야 합니다. 끝까지. 얼마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호텔 근처 라운지였어요. 오후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죠. 창밖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너희 결혼식 날 알게 됐어. 도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내 딸의 남편이라는 걸 말이야. 그 전까지는 몰랐어. 그냥 미래가 있는 젊은 회사라서 익명으로 도와주고 있었을 뿐이었어. 혜정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널 보고 나서 알았지. 수진이라는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도연의 눈에 미묘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주고 싶었어. 그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주고 싶었어. 그날 이야기를 해야겠어. 50년 전 그 여름. 도연의 목소리가 낮았죠.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 아버지가 문 앞을 막아섰어. 혜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말다툼이 됐어. 나중엔 몸싸움까지 갔지. 뿌리치고 나가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난간을 잡으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졌어. 그대로 굴러 떨어졌지. 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발끝이 굳어버렸어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흐려졌어.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약속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너였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정의 손이 떨렸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이 하얗게 질렸죠. 도연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지갑 안에서 빛바랜 사진을 꺼냈어요. 50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 그 옆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희미한 글씨가 보였죠. 혜정아, 오늘 꼭 갈게. 기다려. 혜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자 속 편지의 첫 문장이 떠올랐어요. 같은 날, 같은 약속이었죠. 도연은 손끝을 잠시 멈추더니 지갑 안쪽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가벼운 은반지였죠. 세월에 닳아 색은 바랬지만 안쪽에 새겨진 이름 세 글자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혜정아, 이거 너 주려고 샀던 거야. 그날 약속 장소에서 주려고. 혜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만 가볍게 떨고 있었어요. 나는. 혜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버림받은 줄만 알고 살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죠.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도연은 손을 뻗었죠. 혜정의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미안해. 연락을 못했어. 병원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아무것도.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도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묵직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뭔가 오래된 인연을 방금 목격한 듯한 표정이었죠. 장모님 괜찮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혜정은 눈가를 손끝으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이 채 가라앉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입술 끝에는 긴 세월 끝에 놓인 안도감이 스쳐갔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혜정은 한 번 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무게가 조금은 가볍게 내려앉은 눈빛이었죠. 도연이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혜정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오해는 풀렸지만 마음의 매듭을 풀기엔 아직 며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큰 창문 너머로 주황빛이 쏟아졌어요. 유리창에 두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죠. 혜정과 도연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죠.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도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같은 하늘을, 같은 노을을 보았죠.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죠. 다시 연인이 되자는 게 아니야.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내 삶의 편이 되어주고 싶어. 혜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도연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죠.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50년 전과 닮아 있었어요. 혜정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긴 그림자가 로비 바닥에 드리워졌어요. 혜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듯 숨을 한 번 삼켰어요. 우리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피하지 말아요. 도연이 천천히 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미워했고 오래 그리웠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는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숨기지 않을게. 도망치지 않을게. 둘 사이로 잔잔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마침내 조금씩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손 한번 잡아도 될까?
도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혜정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도연의 손 위에 손을 포개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닿을 수 있는 온도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 그 짧은 손끝에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로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과 도윤이었어요. 두 사람은 멀리서 혜정과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수진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난 시간을 이해하게 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수진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창밖의 노을이 더 깊어졌습니다. 혜정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도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저편에 있었어요. 오래 비어있던 자리들이 채워지고 있었죠. 가야겠어요. 혜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도연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마주 보았습니다. 길게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50년의 이야기가 오갔죠. 혜정은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여름에 받지 못했던 반지. 지금도 내 손에 닿을 자리가 있구나. 혜정이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도연과 시선이 마주쳤죠. 그는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 아프고 외로운 일이 없게 할게. 그 말이 혜정의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 오래 묻혀있던 돌덩이를 천천히 녹여냈습니다. 말 대신 작은 미소가 입가에 맺혔습니다. 혜정이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진과 도윤 쪽으로 걸어갔어요. 도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죠. 잠시 뒤 수진이 고개를 돌려 도연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깊이 숙인 머리 위로 조용한 미소가 스쳐갔어요. 도연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전 허락받지 못했던 인연이 이제는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조용히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었죠. 창밖으로 마지막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주황빛이 천천히 옅어지고 대신 로비 천장의 불빛이 하나둘 또렷해졌어요. 유리창에는 네 사람의 모습이 겹쳐 비쳤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걸어온 시간이 이제는 한 화면 안에서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혜정은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연의 모습이 멀리 보였죠.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울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만 건넸어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미워하느라 버려야 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도연은 그 인사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설명할 수 있게 된 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겐 큰 선물이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래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은 이제야 각자의 자리에서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돌아가 보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여름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때 하지 못한 말들, 건네지 못한 손길 때문에 평생을 스스로를 탓하며 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인생 후반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연인이 되지 않아도 서로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 떠나간 시간은 붙잡을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큼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혜정과 도연의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의 마음에도 조용히 한 줄기 빛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순간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참 따뜻할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 따스여운이었습니다.